안녕하십니까. 시사를 맛있게 요리에 전해드리는 시사가 TV입니다. 대선 후보 여야 최종 후보 선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10일, 국민의힘은 11월 5일이죠. 이 시간에는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강점 5가지, 약점 3가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 첫 번째 강점 뭘까요? 강직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한 걸 기억합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윤 전 총장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남긴 이 말은 그를 상징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말을 행동에 옮겼죠. 박근혜 정부 때는 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밀어붙이다가 자천됐고요. 또 그를 검찰수장으로 발탁한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여권 인사 수사, 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이런 것들 수사를 하다가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불법의 칼을 빼드는 이 강골검사 이미지가 정치인 윤석열의 이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두 번째 강점, 어떤 의리를 꼽았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사시 일을 이제 9번 도전 만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고시 생활을 그처럼 오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잦은 조문을 이제 꼽았다고 하네요. 윤 전 총장은 고시생 시절에도 지인에게 친구나 선후배가 상을 당했다고 하면 이제 나는 곧바로 상가에 가서 3일장 내내 빈소를 지켰다. 상해를 낸 적도 있다, 많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고시생 시절에도 인간관계를 챙겼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그 의리가 정치판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 이것도 상당히 관심거리인데요. 이 정치판에서 어떤 어긋난 의리로 만약에 작동을 한다면 이건 썩 좋지는 않겠죠. 이런 의리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물론 엄청난 위력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네, 윤석열 후보의 세 번째 강점, 정권교체 열망을 꼽았습니다. 정권교체 열망은 윤 전 총장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죠. 집값 급등 등이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제 중도층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런 현상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정권 교체론이 50%를 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은 이 정권 교체의 어떤 그 표상, 아바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네 번째 강점, 높은 지지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윤석열 지지도는, 인지도는 살아있는 권력과 투쟁하면서 이제 계속 높아져 왔죠. 그런 인지도는 이제 윤 전 총장의 확실한 강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그래서 정권교체 열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준석 열풍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 이준석 열풍은 바로 또 윤석열 이 후보의 지지도로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다섯 번째 마지막 강점, 충청 대망론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충청 대망론 역시 윤 전 총장의 그 대권 과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친이 충남 공주 출신이라고 하죠. 이제 충청권 인사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국민의힘 내 그 충청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윤 전 총장을 띄우는 현상이 꽤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을 지역구로 하는 이 5선의 정진석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이죠. 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윤 전 총장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약점 세 가지를 볼까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말 실수를 꼽아봤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얼마 전 안동에서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 한다.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는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그는 사실 인대의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말했고요. 이런 말도 했어요. 인문학은 공학이나 자연과학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병행해도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4년과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도 했어요. 한꺼번에 이제 많은 문제 발언 쏟아냈는데 실언이 꽤 많죠. 이런 말들이 윤 전 총장의 과연 단순한 말실수냐 아니면 여러 방면에 걸친 윤 전 총장의 어떤 인식 부재냐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윤 전 총장의 어떤 자질 논란까지 쉽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윤 전 총장의 두 번째 약점은 정치 행정 경험 전무라는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검사 외교를 벌였죠. 그래서 정치나 행정 경험이 없다는 것은 윤 전 총장의 최대 약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것은 중대한 문제를 낳을 수 있죠. 이제 대통령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입법부, 행정부 영역에서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어떤 통합적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세 번째 약점은 고발사주 의혹 및 처가 리스크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통해서 야당의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서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죠. 고발사주 의혹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로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처가 리스크는 장모 최모 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천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죠. 재판을 넘겨졌죠. 부인 김건희 씨도 운영 중인 전시기획사의 협찬 관련 의혹과 또 모기업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한번 불러보실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괜찮다면 괜찮게 본다는 것이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부정적으로 보시고 있다는 어떤 증거라고 보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잠시 짬을 내셔서 무료인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